정식은 낡은 군용 가방 하나를 들고 고요한 새벽녘에 내렸습니다. 기차가 떠난 뒤 남겨진 플랫폼에는 미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고향의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는 오른손을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고향은 변한 것도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집 앞 복숭아 나무는 여전히 가지를 뻗고 있었지만 그 아래 장독대는 녹슨 뚜껑 위로 쓸쓸한 이끼를 얹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순정이 눈을 붉히며 달려나왔습니다. 말없이 정식의 얼굴을 쓸어보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붙잡은 정식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혜진은 처음엔 아버지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쟁 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 어딘가 흐릿한 눈빛, 그리고 손. 아버지의 손에 예전처럼 10손가락이 모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 건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이불 속에서 흐느낄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불운한 사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그 웃음 안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렇듯 그는 무언가를 잃고 돌아왔고 그 무언가에는 손가락 하나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식당에서 일을 구한 정식은 말없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접시를 나르고 땀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큰 것을 바라진 않았고 정식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숨쉬듯 살아가길 바랐지요.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도마 위에서 칼을 다뤘지만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사실은 매번 그를 낯설게 했습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 빈자리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자꾸만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심히 던진 돌멩이가 잔잔한 물결을 건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온 손님 하나가 계산대 앞에서 그의 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여성이었지요. 아이는 정식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손 마법 같아요. 꼭 뭔가 이뤄줄 것처럼 보여요. 순간 정식은 어이가 없어 웃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에도 그의 손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는 자신의 손이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 말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었나? 천천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자신의 손. 전쟁의 흔적, 상실의 상징.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마법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 빈자리에서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식당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 튄 앞치마를 매만지며 찌개 국물을 한 번 더 간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창 너머 홀에는 손님들이 제각각의 일상처럼 앉아 있었고 그 틈에서 그는 낯익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그에게 마법 같은 손이라고 말했던 아이였지요. 이번에도 아이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돌렸지만 괜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붙잡고 와서는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다지요. 지난번에 아저씨 손 만지고 나서요. 엄마가 면접 붙었어요. 진짜예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식을 바라봤고 정식은 멋쩍게 손을 내리며 말했다지요. 그건 우연이겠죠. 제 손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라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러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정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청년이 정식의 손을 보고 행운이 깃든 손이라던데요. 하며 장난처럼 손등을 툭 건드리고는 복권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3등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마을을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엔 남편과 싸운 뒤 홧김에 식당에 들어온 아주머니가 정식의 손을 보더니 그 손 좀 만지면 기분이 나아질까?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식은 어색하게 웃었고 그녀는 농담처럼 손끝을 툭 건드렸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녀가 화해했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웃으며 말했지요. 정 선생, 이상하게 그 손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정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손가락 하나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쟁터에서의 흔적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적처럼 보이다니. 그는 그 기묘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식의 손을 만지면 복이 온다. 기분이 풀린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들이 동네를 넘어서 이웃 마을로까지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정식은 그저 평범한 식당 주방장이 아닌 어딘지 특별한 사람처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며 그의 손을 보러 왔고 누군가는 돈을 쥐어주며 한 번만 만져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정식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보며 웃었고 그 웃음은 정식의 마음 어딘가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그는 누군가를 이렇게 웃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항상 묘한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 그는 가끔 밤마다 자다가도 자신의 오른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에서 팔목까지 자신이 여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그 빈자리. 그리고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군복을 벗고도 여전히 각 잡힌 자세를 잃지 않은 중년의 남자.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한마디가 정식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정식아, 그 손가락 정말 전쟁 때문에만 잃은 거였냐? 그 말에 정식은 얼굴을 굳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식은 오래된 라면 박스를 꺼내 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군에서 돌아온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지요. 녹슨 명찰, 군화끈, 전역증, 그리고 구겨진 편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물건들을 더듬던 그는 그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박상호, 그의 전우, 그리고 지금은 묻어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 며칠 전 상호의 사촌 형이라는 남자가 정식을 찾아와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구조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소. 근데 왜 정식 씨만 살아 돌아왔는지 우리 가족은 아직도 모릅니다. 정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의심, 원망,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침묵이 얽혀 있었지요. 그날 밤 정식은 꿈을 꾸었습니다. 총성이 멎은 정글,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숲속에서 상호가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그 손끝엔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은 뛰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른손에 강한 충격이 와서 깼지요. 여전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출근한 정식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손을 만지려는 사람들조차 눈치채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식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칼질을 하며 주방의 열기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순정은 그런 정식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늦은 밤 설거지를 마친 뒤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다녀온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기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정식의 오른손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다정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당신 손. 난 예전에도 멋졌고 지금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정식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잃어버린 새끼손가락의 감각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그날의 기억과 겹쳐지며 다시금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그 손이 단지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죄책감의 무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시간, 그리고 끝내 외면했던 순간들의 조각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식은 혼자 식당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주먹을 꼭 쥐고 낡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호야, 나 그날 너한테서 도망쳤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정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운의 손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은 잃어버린 용기와 책임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정식은 자신이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는 아직 모른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정식의 식당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방송국에서 행운을 부르는 손이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낸 이유였지요. 화면 속 정식은 조용하고 진중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습니다. 전 그저 제자리에서 일할 뿐입니다라는 짧은 인터뷰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기운,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손가락 하나에서 비롯된 기묘한 축복.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원했고, 그렇게 정식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정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꾸 사람들이 몰려들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식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걱정과 함께 낯선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순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정식의 불면과 침묵 그리고 고통의 무게를 오랜 시간 지켜봐 왔기에 이 갑작스러운 주목이 두려웠습니다. 혜진도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손, 진짜 마법이에요? 정식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고맙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아이는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마법보다 더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이어진 평온한 날들 속에 균열은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의 동기였던 윤태석, 지금은 군사. 관련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남자가 식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정식의 오른손을 흘깃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전우 죽고 나서 얻은 거지. 그거 하나 얻으려고 뭘 잃은 건지 넌 알지.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석의 말을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말로 다 못하죠. 태석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내뱉듯 한마디 덧붙였지요. 넌 아직도 벌을 받는 중이야. 그게 복인지 벌인지 잘 생각해. 그날 밤 정식은 손님이 모두 떠난 식당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그 손은 여느 손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무언가를 본다고 했고 정식은 점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정말 축복의 상징인지 아니면 죄의 흔적인지 정식은 그 둘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낯선 여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도 심리 상담사도 만나봤는데 자꾸 정 선생님의 손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듯 조심조심 엄마 손을 붙들고 있었지요. 시각장애를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 보고 싶어요. 마음으로요. 정식은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끝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이 손, 좋은 손이에요. 정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대신 그 아이의 작은 손 안에서 자신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이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정식은 오히려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정식의 식당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서고 기자들이 찾고
SNS에서는 행운의 손 체험 후기가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정식은 여전히 묵묵히 주방을 지켰지만 그의 삶은 어느새 비현실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식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짙어지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박상호의 동생, 박현수가 식당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지요.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친 그는 정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조심스럽게 종이봉투 하나를 순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형이 생전에 적어두었던 기록입니다. 전쟁 중 마지막 며칠간의 메모예요. 순정은 얼떨결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식당을 나서며 남긴 마지막 말은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정말 아무 잘못 없으십니까? 그날 밤 순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정식에게 건넸습니다. 정식은 잠시 얼어붙은 듯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몇 장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지역 내 진입 불가 통보를 무시하고 어조가 독단적으로 남쪽 고지에 접근함. 정식 마지막 통신 후 응답 없음. 이후 조난 확인. 상호는 마지막까지 정식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고 했다. 구조 요청은 묵살됐다. 정식 생존. 상호 포함 다수 전사. 진실은 어디로 간 건가? 정식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가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이 한 장 한 장 되짚어지는 기록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노트를 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마지막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정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명령을 어겼어요. 우리 조는 금지 구역에 들어갔고 결국 적의 매복에 당했죠. 마지막에 상호가 살아있었어요. 나한테 구조 신호를 보내라고 했는데 난 무전기를 껐어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나 혼자 도망쳤습니다.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 오른손이 부러졌어요. 산속을 기어 내려오다가 바위에 눌려서 결국 그 손가락을 잃었죠.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신비하다고 하니까 나는 점점 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축복을 받았다고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정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정식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우를 외면한 죄책감, 사람들에게 거짓 미소를 보여야 했던 무게, 아내와 딸에게조차 숨겨야 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정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진실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그가 가진 이 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번엔 그 손으로 상호의 가족에게 고개를 숙이자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의 진실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는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정식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앞에 붙인 종이에는 금일은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순정은 말없이 우산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갈 거예요? 정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가 향한 곳은 박상호의 집, 아니 정확히는 그 어머니가 계신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상호의 동생 박현수가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가족들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에는 상호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무릎 위엔 낡은 니트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식을 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상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의 목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상호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고 싶어서 무전기를 껐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친구를 두고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묻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자꾸 사람들을 웃게 하더군요. 그래서 더 숨고 싶었습니다. 그 손이 상호를 버리고 얻은 대가라면 저는 그걸 고통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순간 상호의 어머니가 정식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말라버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이야기 자주 했어. 정식이는 사람 좋은 아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챙겼다고 했어. 마지막 순간에도 내 걱정을 했다고 하더구나. 그런 아이가 내가 말한 그런 모습으로 죽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정식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마루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그의 어깨를 상호의 어머니가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가늘고 떨렸지만 깊은 슬픔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호 대신 살아준 거야. 그 손으로 많은 사람들 웃게 해준 것도 우리 아이가 원했을지도 모르지. 박현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떨어지고 있었고 정식의 고백도 그 속에서 조금씩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식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딸 혜진은 정식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수저를 나눠주었습니다. 순정은 조용히 반찬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제대로 다녀온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빈 공간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죄만은 아니라는 걸 조금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완벽하지 않았고 용서도 단번에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된 신화를 등에 지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손은 이제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내보인 손이었습니다. 정식의 고백이 외부에 알려지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현수가 조용히 한 언론사에 인터뷰 요청을 했고 그곳은 과장 없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습니다. 행운의 손? 그건 전우를 외면하고 살아남은 손입니다. 정식의 육성이 아닌 박현수의 입을 빌려 나온 말이었지만 기사엔 그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기적의 손이라며 찾던 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은 곧 조롱과 분노로 화살을 바꾸었습니다. 댓글에는 사기꾼, 전쟁 영웅 코스프레, 정신 승리의 달인이라는 말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일부는 식당 앞에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순정은 식당 문을 닫고 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주방 앞에 서서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 고요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죠. 순정의 물음에 정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무섭긴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그의 말에 순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렸는지.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정식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어있는 손가락 자리에서 더 단단한 연결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뒤 식당 앞에는 웬 낯익은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이전엔 말없이 밥만 먹고 가던 손님들이었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정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 저희 딸이 우울증으로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한번 만져보고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손가락이 무슨 마법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그만큼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죠. 이어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쟁 PTSD 때문에 손을 잘 안 잡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손은 꼭 잡으셨어요. 뭐랄까 전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식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은 말없이 그의 주방 앞에 선물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채소 한 바구니, 생선 한 마리, 손편지, 때 묻은 머그컵 하나.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방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식은 잠시 무릎을 꿇고 그 물건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른손을 들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무겁던 칼은 어느새 익숙하게 손에 맞춰졌고 그는 다시 볶음팬에 불을 올렸습니다. 불 앞에서 서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전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혜진이 조심스레 부르자 정식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빠 손,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진짜 따뜻한 손이 된 거예요. 그 말에 정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혜진은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답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많지 않은 손님들이지만 정식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따뜻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깔리고 식당 앞 길목엔 바람 따라 낙엽이 빙빙 돌았습니다. 정식은 이른 아침 늘 하던 대로 주방에 불을 켜고 칼을 들었습니다. 팬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며 익숙한 소리를 냈고 그는 묵묵히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벽 한쪽에 새로 붙은 액자 하나. 그 안엔 정식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없는 그 손에 석고본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이 손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남은 삶으로 속죄하려 했으며 결국 사람을 다시 안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혜진이 손수 적은 것이었습니다. 정식은 처음엔 부끄럽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순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말했습니다.
이건 아빠 손의 이야기니까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날 이후 식당은 다시 조용히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줄을 서진 않았고 기사나 영상 촬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그들만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손엔 저녁장 대신 의수를 낀 청년이 있었고 또 다른 손엔 죽은 아버지의 사진을 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식은 그 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식 위에 정성을 더했습니다. 때로는 상처 입은 손이 누군가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하는 손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는 이제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식당 뒷마당 한켠엔 작은 봉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상호의 이름이 새겨진 아주 소박한 기념석이었습니다. 정식은 그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들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오늘도 밥 지었어요. 사람들 많이 왔고요. 다들 형 덕분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도망쳤던 숲, 붉게 물든 하늘, 그리고 자신의 울부짖음. 하지만 그날 이후의 긴 시간도 이젠 같은 무게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정은 어느 날 작은 박스를 정식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전쟁 중 찍힌 흑백 사진 한 장과 오래된 군화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정식과 상호는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 같이 있는 거네요. 정식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린 함께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비어있는 새끼손가락 자리. 그 자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젠 누구도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이 만든 국을 먹고 정식은 그 손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어떤 날은 손님이 그의 손을 꼭 쥐고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기적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은 이젠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오디오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 있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